안녕하세요. 까꿍님. 어제 손절을 치는 덕분에 그나마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는 하방으로 이번 주에 좀 많이 밀 줄 알았는데 엊그제 이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좀 찝찝한 게 60분 봉상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행보를 했지요. 보통 이 코스닥 종목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형태가 별로 안 나타났었는데 요즘은 코스닥에서 나타나는 종목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코스피에도 나타나고 선물에도 드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고 옆으로 하루 종일 행보를 했고 또 상승을 하고 옆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이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선물에서도 또는 거래소에서도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 가능하면은 파시라고 했고 어쨌거나 뭐 손절을 한 덕분에 지금 그나마 조금 손실을 갖다가 줄이지 않았나. 원래는 하방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 형태가 상당히 찝찝해 가지고 어제 장이 끝나고 야간 시작하기 전에 손절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손절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많이 줄였지요, 손실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이 A파, B파, C파인데 C파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을 여기서부터 반등 B파에서 C파가 시작하는 1, 2, 3, 4, 5가 5에 해당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끝이 나지 않았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걸로 해서 일단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 2, 3, 4, 5가 진행되는데 4가 이제 지금 진행되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50% 정도 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꼭대기부터 해가지고 이 저점에서 통상적으로 50%면은 이 정도는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3330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333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보면은 요 정도 될 거고, 조금 낮게 보면 이 정도 될 거고, 조금 더 높게 보면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갭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갭 상승을 해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인다. 뭐 이래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재차 상승을 내 가지고 이 하락의 절반이나 뭐 0.618이나 4분의 3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힘이 약하면 0.38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절반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은 절반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3천선에서 시작을 하거나 3천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3천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찍고 내려오더라도 며칠 안에 또 3천을 재돌파 시도해서 뚫고 올라가겠지요. 뚫고 올라가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이 저점을 뚫는지 뚫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옵션은 이런
흐름을 갖다가 맞추더라도 손실이 나기도 하고 또는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임 폭이 그래 적은 움직임은 아니니까 뭐 적더라도 이익은 날 겁니다. 움직이면은 이익은 나는데 뭐 생각만큼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이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쉬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면은 좋은데 뭐 정하고 싶으면은 뭐 자금을 좀 줄여가지고 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을 줄여서 하시게 되면은 거의 수익이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만기주가 되면은 그 보통 양매도로 해서 좀 눌러 놓습니다. 일명 가두리 해가지고 지수를 좀 가두어 놓거든요. 가두어 놓다가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가두어 놓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가두어 놓은 눌러 놓은 쪽으로 튀어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는 시가보다 더 높이 올라갔고 코스피 200이나 선물은 시가보다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물 같은 경우는 오늘 387이 저가 대비해서 한 4배 났습니다. 저가가 0.50인데 고가가 저가 0.49인데 고가가 2.31이니까 4배가 넘게 났지요. 저가 대비 0. 그러니까 385를 보더라도 뭐 저가 대비해 가지고 한 2배 정도는 났습니다. 저가가 0.2에서 고가가 2.60인데 고가가 저가 대비 고가가 2배 정도는 일단 났으니까 뭐 날만큼 난 거지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보면은 요거를 지금 한 300, 그러니까 이제 10월물 말고 이제 오늘 10월물 끝났으니까 11월물을 390 정도를 딱 보게 되면은 39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의 풋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60분봉으로 보면은 자 요래 되지요.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요 바닥에서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대충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거래가 적어가지고 조금 그래프가 뭐 깔끔하지 못한데 한 380을 볼까요? 380을 보게 되면은 앞에 거보다는 좀 더 깔끔한데 여기서 여기가 제일 저가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하나의 파동이 자 여기서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가지고 1, 2, 3, 4, 5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 끝이 나고 그 다음에 A, B, C 4파에서 A, B, 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A, B, C가 내 생각에는 내일 그 이 바닥을 찍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조금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데 자 요걸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1파 2파 조정이 들어오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가지고 요래 3파가 끝이 난 걸로 나는 보입니다.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조정이 들어오는데 4파 조정에서 A파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C가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내일 시가가 그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고 지켜보면 제일 좋은데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내일 오전에 뭐 시초가 내지는 시작해서 얼마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바닥이 아닐까.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은. 그래서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호가를 어떤 걸 잡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월물이 시작하니까 지금 아래쪽을 잡아도 뭐 무방하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360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360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게 1.0쯤 됩니다. 1.0. 1.0이니까 내일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다면은 뭐 들어가기가 꽤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한 50%나 100% 정도 저점 대비 청산을 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선물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요. 선물이 좀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좀 위에 시작을 했다가 이 선물이 요 앞에 요 갭 하나 있지요. 요 갭이 있습니다. 요 갭을 넘어설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은 요 갭을 뚫지는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 갭 보이시죠? 요 갭을 뚫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은 요 꼭대기에서 뭐 요 정도 사이쯤에서 390에서 한 392 사이에서 꼭대기를 치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어디에서 품 매수를 들어갔다가 여기 보면은 그 5일선이 있고 5일선이 있지요. 여기에 5일선 또는 그 밑에 여기 요 앞에 그 하단선 있지요. 하단선 여기나 요 정도 선,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384나 382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뭐 요 라인 정도 뭐 384에서 386 사이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일단 이래 보거든요. 지금 요 파동에서의 움직임 형태들이 여기서 움직임 형태들이 통상 한 이틀 오르고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한 2, 3일 오르고 하루 이틀 조정받고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고 하루 이틀 올랐으니까 내일 뭐 갭 상승을 하면은 음봉 하나를 내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 해가지고 영업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요 갭 정도는 메울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을 좀 끌다가 어떤 뉴스에 의해서 하락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하락이 요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으로 재차 오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A, B, C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저점이 C파로 끝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끝이 났을 가능성도 뭐 한 10%, 20% 정도는 있습니다. 나는 뭐 8, 90%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끝이 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이 올라오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는데 나는 일단 하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깍꿍님은 상방향보다는 하방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방향으로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은 뭐 가진 자산의 뭐 1%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뭐 일로 들어갔다 절로 들어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하락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 뭐 길면은 그 다음 주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번 주 다음 주는 360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360, 풋 360. 이 풋 360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하락이 강하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파보다 훨씬 올라간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형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걸 봐서는 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파동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한 380 정도, 382를 보면은 뭐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1파 위에 지금 있지요. 내일 좀 떨어지더라도 1파를 물지 않습니다. 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 파동에서 뭐 정상적으로 유효한 파동이 되겠지요. 근데 밑에 360원 물고는 있는데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옵션이 그 ITM 한참 안쪽으로 ITM이 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선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스스로 많이 주가면서 옵션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옵션은 많이 움직인다 생각이 들 때 들어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은 프리미엄이 없지요. 옵션은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움직이더라도 많이 움직여야 수익이 나지, 조금 움직이면은 별 그러니까 건드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뭐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뭐 행사가를 정하는 거는 뭐 깍꿍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거를 정하시더라도 하나를 보고 하시는 게 맞다. 뭐 지난번에 그 선택을 하셨던 콜 390, 풋 390 같은 경우도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내가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는 결국 파동 이론에 딱 들어맞는 그런 행사가를 골랐다. 그런 행사가 중에 제일 낮은 행사가를 골랐다. 그래서 잘 골랐다 하고 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360이 좋아 보이는데, 뭐 그거는 깍꿍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깍꿍님 마음에 드는, 어차피 매매는 깍꿍님이 하시니까 깍꿍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나는 기준을 360으로 알려드렸고, 기준에서 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행사가 구하는 거는 선택하는 거는 깍꿍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깍꿍님 마음에 들어야 매매가 수월치, 내가 마음에 든다고 뭐 깍꿍님 매매가 수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오는 데 있어 가지고 내일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는데 뭐 한 50% 정도는 저가 대비 들어올 거다. 뭐 세면은 100%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한 50%에서 100% 수익이 나면은 일단 털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선물로 봐서는 올라가면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지 바로 쭉 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면은 요 고점 있죠. 빈침당 고점 2개. 요 고점을 내일 바로 뚫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밑에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에서 걸려서 내려올 것 같고, 갭 상승해서 시작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걸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 내 예상과 다르게 갭 상승해서 밀어 올렸다가 그 다음날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일단 내일 갭 상승하면은 갭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갭 상승하면은 요 근처에서 꼭대기를 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힘이 좋으면은 요 갭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중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뭐 분봉, 뭐 10분봉이나 5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전에 11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갈 때 어느 방향으로 한쪽으로 갈 때 보통 한 11시 전후를 기준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통상 11시 정도까지 그쪽 방향으로 가고, 힘이 좀 약하면 한 10시경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힘이 강하면 한 12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오전에는 한 11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갭 상승해가지고 힘이 좋아 보인다, 또는 시작해가지고 한 2, 30분 지났는데 힘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 조금 지켜보는 겁니다. 한 두 시간 정도. 그 기준을 갖다가 11시 전후로 잡는 게 좋다. 뭐 100%는 아닌데 한 6, 70% 정도는 11시를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뭐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도 뭐 그런 패턴이 있고, 뭐 오후에도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일단 오전 패턴이 제일 잘 맞고, 깍꿍님이 예상한 것도 제일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오전에 벌었던 거를 오후에 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파생하는 사람들이 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 상승의 꼭대기쯤에 푸스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몰빵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를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은 청산을 하시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은 푸값이 내려가겠지요. 그럼 그거를 보고 뭐 재차 진입을 하든 어쩌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린 걸 360 꼭 해란 얘기는 아니고, 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어떻냐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손절 안 했으면은 뭐 자금이 절반 이하로 쪼개졌지요. 그래서 손절은 참 잘하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고, 뭐 들고 있더라도 뭐 결국은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저가에 들어갈수록 마음고생을 적게 하고 수익도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은 낮은 가격에 들어가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이렇게 옵션을 갖다가 매수를 했을 때 보면은 나는 주로 이제 거의 저가 쪽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내가 옵션을 사고 나서 20% 이상 빠지면은 그 가격이 다시 왔을 때 뭐 익절을 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20% 이상 빠졌다 올라오면은 내가 잘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내가 그 1.0에 하나 사달라고 그랬고, 절반은 사달라고 그러고, 또 절반은 뭐 0.50에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에 샀던 게 뭐 0.50까지 체결되고 0.43까지 내려갔지요.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난 느끼지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사지고 평균 가격이 대략 0.6, 7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0.67 이상 올라가면은 요거는 익절해 가지고 다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깍꿍님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장난삼아 삼산이수, 삼산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삼산이 놓으면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래 내렸지요.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지요. 반등이 대략 절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산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지요. 놓고 나고 내리면은 거의 꼭대기란 얘기입니다. 삼산. 그 다음에 이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떨어지는데 여기는 저점보다 더 떨어졌지요.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활용을 해도 상당히 잘 들어맞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간단한 거는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첫 번째 권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월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옵션 가능하면은 한 며칠 쉬는 게 좋다. 뭐 한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쉬는 게 좋다. 꼭 하고 싶다면은 뭐 자산의 일부 한 10% 20%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들어가는데 지금 월물 초반이니까 뭐 더블씩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들어가 가지고 뭐 30% 50% 정도 수익 나면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는 사람은 한 달에 30% 20, 30% 먹어도 대단히 잘 먹은 겁니다. 뭐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도 그 1년 수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달에 20%면은 코테가다카시가 하루에 1%씩 먹었죠. 하루에 1%씩 평균 먹는 게 한 달을 먹으면은 대략 한 22%쯤 됩니다. 22% 정도. 20% 조금 넘거든요. 21, 2% 되는데 하루 만에 20%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자산이 줄지 않는 매매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특히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몰빵을 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달에 한 번 놓는 정도지 매달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주에도 수익이 뭐 5배, 10배 나는 경우가 있지요. 있는데 10배, 20배도 매달 나거든요. 그 만기주에는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기주에 한번 해보시면은 성률이 아마 30%가 안 될 겁니다. 나 많이 해봤는데 평소에는 내가 보는 대로 거의 움직이는데 만기주가 되면은 보는 대로 특히 만기일 하루 이틀 남으면은 내가 보는 대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맞추는 확률이 뭐 9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만기일 하루 이틀 놔두고는 내가 맞추는 확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기주는 뭐 나도 나름대로 잘 맞춘다 생각하는데 거의 안 맞더라고요. 깍꿍님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어쨌거나 뭐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아쉬움이 클 건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만간에 곧 또 그 하방으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얼만큼 올라갈지 예상이 안 돼 가지고 내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1파는 확인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또 1파에서는 그 수익이 그래 많이 잘 안 납니다. 상승 쪽에서 하락도 비슷하지만 특히 상승에서는 따라서 1파가 끝이 나고 3파 확인이 될 때 그때 타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매수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매도는 시장 참여를 자주 해야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매수는 시장 참여를 자주 하면은 금방 깡통 납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장 참여를 간간히 해야 된다. 맹수들을 보면은 계속 이 빈둥거리고 놀다가 한 번씩 사냥에 나서죠. 옵션 매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빈둥거리고 관찰을 하고 있다가 확실하다 싶을 때 매복에 있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옵션 매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돈을 벌거든요. 옵션 매수는 시간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 자산이 녹아 없어집니다. 한 달만 되면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깡통 나거든요. 옵션 매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자주 들어가지 마시라. 추세가 놓을 때만 들어가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까꿍님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다음 달 또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월물, 다음 이번 11월 다음 11월물이나 12월물 중에서 강력한 슈팅이 하방이든 상방이든 놓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잘 잡아서 수익을 내도록 하고 그 사이에는 자금을 정말 적은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자금이라 그러면은 전체 가진 자금의 뭐 한 10% 이내, 뭐 1%든 5%든 아주 적은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지. 자금 크게 들어가면은 진짜 때가 왔을 때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녹아내려 없어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월물에서도 10월물에서도 뭐 오늘 지나면은 자료가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겠지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뭐 영상으로 기록하든 글로 기록하든 기록을 해가지고 요런 타이밍에서 내가 벌었구나, 요런 기법은 내가 하나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기법을 몇 개라도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런 케이스만, 그런 상태가 왔을 때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산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벌다가 기회가 왔을 때 왕창 버는 게 옳지, 평소에 계속 읽다가 기회 왔을 때 왕창 벌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 돈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계속 꾸준히 돈을 벌다가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